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EV6, EV6 페이스리프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이 차량 시승기는 업로드 해 놓았으니까요.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전에 이 차량의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인테리어는 토피 브라운 컬러입니다. 토피 브라운 컬러는 어스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EV6는 스탠다드는 없고 롱레인지만 존재합니다. 롱레인지는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입니다. 그 4가지 트림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트림은 어스 트림이에요.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트림이 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테리어 토피 브라운은 어스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인테리어도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터는 듀얼 모터입니다. 4륜구동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휠은 20인치가 적용돼 있어서 1회 충전으로 432km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EV6는 부분 변경되면서요. 롱레인지 2륜구동 19인치 휠 기준 494km로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난 이유는 배터리 용량 때문인데요. 배터리 용량이 기존 77.4kWh에서 84kWh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디자인이 바뀌었는지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이트와 하단 범퍼 위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LED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GT 라인만 주간 전조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GT 라인을 제외한 다른 트림에는 이 가운데 LED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사실 헤드라이트는 기존에도 멋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오닉 5보다는 EV6의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는 소비자입니다. 저는 좀 더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이오닉 5보다는 EV6가 좀 더 제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멋졌지만 이번에 새롭게 부분 변경하면서 조금 각을 많이 넣었습니다. 각을 많이 넣었고 주간 전조등을 이렇게 하나로 다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따라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선이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게 이번 신형 EV6 주간 전조등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뚫려 있진 않습니다. 상단부는 따로 뚫려 있진 않고요.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위해서 하단부에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양쪽은 막혀 있습니다. 양쪽은 막혀 있고 요 가운데 부분만 구멍이 뚫려 있게 되고, 기아 엠블럼 바로 밑에는 전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보닛의 볼륨감입니다. 이게 운전석에 탔을 때도 양쪽의 볼륨감이 상당히 도드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따라서 생긴 이 양감, 이 덩어리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후면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후면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렁크가 있습니다. 프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열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전륜 모터도 있기 때문에 프렁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형 EV6 측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측면부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거의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EV6는 내연기관을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가 아니라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아에서 또 EV3라는 조그만한 SUV가 출시가 되었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의 eGMP 플랫폼인데, EV6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eGMP 플랫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이 같은 순수 전기차, 이 GMP 플랫폼을 쓰는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스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의 투톤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저 휠 커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기아 로고가 따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정중앙에 있습니다. 내부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 기아 로고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번 휠 디자인에서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신형 EV6 서스펜션에서 개선된 부분은
주파수 감음형 댐퍼를 적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시승기 때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전 모델 대비해서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전 모델에 좀 탄탄한 승차감을 좋아했던 소비자였는데 많이 부드러워져서 좀 아쉽기도 한데 또 이게 좀 범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부, 저는 이 후면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낮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팬더 부분을 약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주거든요, 밤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팬더의 볼륨감을 강조해주는 약간 그런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이 볼륨감, 이 곡선미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EV6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아이오닉 5보다는 EV6를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딱 봐도 스포티하잖아요. 좀 늘씬하고, 이런 고정식 스포일러도 여기도 있고, 이 테일램프예요. 이건 테일램프입니다. 스포일러가 아닌데 옆에서 보면 이 스포일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게 돌출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로 와이퍼는 없습니다. 아이오닉 5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와이퍼를 추가했지만 EV6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눕혀져 있어서 그런지 와이퍼는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 안 한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이퍼가 있으면 좀 생뚱맞을 것 같거든요. 이 매끈한 루프라인에 와이퍼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구는 여기 이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눌러서 열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과 급속 모두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홀드 버튼까지도 있고, 이 버튼 눌러서 또 닫을 수도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하단 범퍼 위주로만 변경이 되었고요. 전면부랑 마찬가지로 후면부 디자인도 기존에도 흠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바뀐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면부에서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볼륨감, 전면 보닛에서 봤었던 그런 양감이 이 후면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팬더의 볼륨감은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면 확실히 좀 고성능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고, 이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10mm가 더 넓습니다. GT 라인이 좀 더 빵빵한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 10mm면 거의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자동차 요소에서 10mm가 주는 그 약간의 뭐랄까 느낌? 그런 느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번호판이 밑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번호판이 위에 있었으면 되게 좀 애매했을 텐데 번호판을 아예 밑으로 내리면서 이 면적을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넓게 가져간 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여기가 좀 너무 심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번호판을 밑으로 내리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가졌다라는 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등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제공되고 있어요. 이번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 하단에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열린다라고 삐삐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알려주게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사실 EV6가 결코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크기가 꽤나 큰 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큽니다. 지금 삼각대를 이렇게 세워보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차박이라든지 뭐 차크닉 같은 걸 하기에도 뭐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엄청 넉넉한 크기는 아니지만 요 밑에는 뭐 소화기라든지 V2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까지 있습니다. V2L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져서 폴딩은 이 레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레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평평해지지는 않습니다. 왼쪽도 당겨볼게요. 당겨보면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성인 남자 정도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는데 요 약간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여기 트렁크만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처럼 트렁크도 닫고 문을 다 잠궈주는 기능까지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내를 한번 볼게요. 실내에 또 시트가 이 어스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컬러이기 때문에 이 토피 브라운 컬러 상당히 예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컬러인데 제가 또 이런 계열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 차도 딱 이런 색상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컬러 배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앞뒤는 당연히 전동이고 위아래 조절되고 등받이 각도, 럼퍼 서포트는 2A입니다. 위아래는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시트를 변형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로 도어에는 뭐 EV6라고 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신형 EV6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창문부터 내려보게 되면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사이드미러 내부에는 사각지대 어시스트로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하게 도움을 주는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 오디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리디안 오디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나 에어 트림에서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어스트림이어야만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는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고요. 이쪽을 당겨서 열고 손잡이 잡아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 하단부에서는 이 버튼 눌러서 사이드미러 접고 펴고,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하고요. 문 잠그고 문 여는 버튼과 4개의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하단부에도 넓은 수납 공간, 물병을 넣을 수 있게끔 여기 기울기까지도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서는 계기판 밝기 조절, 충전구 오픈, 트렁크 오픈,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차체 유지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 풀레스트와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보게 되면 이 풀레스트 왼쪽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속과 감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6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제공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어스트림을 시작으로 라이트, 에어 어스트림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고,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 타입으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의 특징은요, 상단과 하단부가 평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정중앙을 기준으로 기아 로고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스포크 타입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이 혼 커버가 조금 돌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평평한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왼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즉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통해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속도 올리고 내리고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하고 핸들 조향 어시스트까지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부 버튼을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별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후륜 모터만 사용을 합니다. 전륜 모터를 거의 쓰지 않고요. 그리고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가속할 때만 전륜 모터가 개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륜과 후륜 모터를 모두 다 이렇게 구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노멀 모드로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 왼편에 있는 이 버튼 눌러보게 되면 이 트릭 컴퓨터의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돌려보면 가운데 메뉴를 또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구동력 배분으로 해놓고 다녔는데요. 공기압 체크도 가능하고 트릭 컴퓨터의 누적 정보까지도 현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핸들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미디어와 관련된,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버튼들을 제공합니다. 이 버튼은 이 미디어의 모드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음성인식, 이전 곡, 다음 곡, 볼륨 조절, 즐겨찾기, 여기선 통화 받고 끊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렇듯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회생제동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고요. 플러스를 당기게 되면 회생제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쭉 당기게 되면 맥스, 아이 페달 모드, 즉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완전 제동까지 가능한 모드가 실현이 되고요. 플러스를 쭉 당겼을 때는 오토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자율 주행을 쓰고 있지 않지만 마치 반자율 주행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앞에 차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만 완전 정지까지 되진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은 시승기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시승기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시등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BVM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에 있는 차들을 보여주는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좀 더 슬림해졌고 좀 더 부드러워진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메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기본 가장 홈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카플레이 제가 무선으로 연결해놨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물론 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CCNC가 부분 변경되면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차량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량에 들어가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역시나 전기차답게 요 가상의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브레이크 모드까지도 노멀, 스포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하이패스, 빌트인 캠, 공조, 시트,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국산 차량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운전자 입맛에 맞게끔 이 원터치로 방향 시등을 했을 때 몇 번 깜빡일지도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수입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능형 헤드램프까지도 몇 킬로 이상에서 작동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운전자가 다 직접 제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열리는 속도도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고 열림 높이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국산차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V 모드에도 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유틸리티 모드, 스마트 회생제동, 충전 음성 안내, 플러그 앤 찰지, 이렇게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e하이패스 기능도 있습니다. e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카드가 없더라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세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할 때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기능들이 모두 다 한 번에 작동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죠.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해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나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나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상 조절, 높이와 기울기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밝기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정보, 어떤 걸 표시할 건지 미디어 정보까지, 내가 듣는 음악 정보죠. 음악 정보까지도 여기서 모두 다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뭐 12.3인치이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데 뭐 작다거나 잘 안 보인다거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림이 되게 독특해요. 트림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파충류의 껍질 같기도 하고 상당히 입체적이면서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입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저렴한 느낌이 안 들면서도 조금 유니크하게 와닿는 것 같았어요. 비상등은 누르기 쉬운 위치에 이렇게 싱글 버튼으로 제공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뭐 국산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오른쪽으로 밀면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나한테 왼쪽으로 밀면 이게 바람이 바로 저한테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끄기는 싫고 저쪽으로 넘기고 싶은데 저쪽으로 넘기면 에어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른 브랜드처럼 이렇게 돌리는 걸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쓰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바람을 그냥 이쪽으로만 밀고 싶은데 그러면 바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반대쪽은 또 반대죠.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게 되면 기아 자동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멀티펑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버튼 한 번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한다든지 한 번 더 누르면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이 버튼들을 효과적으로 잘 넣었다. 하나의 패널에 다양한 기능들을 잘 넣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공조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온도 조절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오토, 내부 공기 순환,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조절할 수 있고, 여기는 운전자만 조절할 수 있고, AC 버튼 여기서는 바람 세기 조절하고, 여기서는 바람이 나오는 방향 조절하고요. 싱크, 조석 온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싱크를 누르면 운전석과 똑같이 통일이 되고요. 이 버튼 다시 누르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 맵, 서치, 이전 곡, 다음 곡,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하단부를 보게 되면 C타입 포트 2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밑에도 또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는 12V C거치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상당한 크기의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뭐 운동화를 넣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 센터 콘솔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통풍 시트 지금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고 끌 수 있게 되고요. 지문식을 통해서 주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컬럼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EV6는 다이얼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차와 관련된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는데 서라운드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화질은 역시나 국산차답게 상당히 선명한 편입니다. 이 주차 가이드 라인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3D로 주변 상황을
모두 다 체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토홀드랑 주차 센서 버튼,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충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수납 공간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키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아의 키 디자인은 현대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문잠그고 열고 트렁크 열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원격으로 시동 걸어서 차 앞뒤로 넣고 뺄 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가 폭이 넓기 때문에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암레스트에도 아까 보셨던 이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닿았을 때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가죽만큼 부드럽지는 않지만 막 까칠까칠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한번 열어보면 수납 공간은 깊숙하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룸미러 보게 되면 이렇게 당기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해서 후방 시야를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설정 버튼 눌러보게 되면 여기서 뭐 밝기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짐을 많이 실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용할 수 있겠죠. 짐을 많이 싣게 되면 후방 시야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제공해주면 좋죠. 그리고 천장부 보게 되면 썬루프 개방하는 버튼과 실내 등 빌트인 캠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썬루프입니다. 즉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썬루프가 없고 앞에만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개방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아이오닉 5랑 다른 점은 앞에만 썬루프가 있다, 뒤에는 썬루프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좌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뒷좌석으로 가서 뒷좌석 공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신형 EV6 2열에 앉아봤습니다. 제 키는 178이고요. 178 성인 남자가 앞좌석에 앉은 포지션을 세팅을 하고 그대로 뒤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뼘 이상이 남는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EV6는 CUV 장르이기 때문에 헤드룸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뒷좌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리클라이닝이 되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한번 가장 세워볼게요. 당연히 리클라이닝은 됩니다. 리클라이닝은 가장 세웠을 때 이 정도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가장 눕히게 되면 이 정도로 많이 눕혀집니다. 상당히 많이 눕혀져요. 지금 제 이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안한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각도보다는 이 각도는 좀 너무 눕혀진 것 같고 약간 이 정도 세웠을 때가 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각도 조절도 이렇게 세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딱 편안한 포지션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창문도 한번 내려보면 창문은 남김없이 다 내려갑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선블라인드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아이오닉 5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내 등은 이 백색 등으로 들어옵니다. 눌러서 켜는 방식이고요.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면 컵홀더는 따로 커버는 없지만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물병을 넣는다든지 물병을 안 넣을 때는 다른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파티션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트 컬러도 그렇고요. 쿠션이나 앉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은 편안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 풋룸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발은 안 들어가요. 발은 안 들어가는 정도의 풋룸인데 뭐 레그룸이 넓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여기 필러 쪽에만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는 뭐 충전 포트나 뭐 여타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송풍구는 이 옆에 있다. 송풍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필러 쪽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충전 포트 C타입은 앞좌석 시트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앞좌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썬루프가 파노라마는 아닙니다. 와이드 썬루프여서 앞좌석에만 있기 때문에 뒷사람이 앉았을 때 개방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뒷좌석에서는 리클라이닝 각도가 조금 많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EV6 페이스리프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도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